안녕하세요. 요양TV 이용선 교수입니다. 사람과 경영에서 제공한 적중 문제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 중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1번 자녀의 결혼, 2번 배우자의 사별, 3번 성적 관심 저하, 4번 손자녀와의 세대 갈등, 5번 형제 자매 간의 유대관계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과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2. 학대받는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심리상담과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번 정신요양시설, 2번 주간보호센터, 3번 노인학대 신고센터,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네, 정답은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그 다음에 숙식을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노인이 학대받을 때 신고하는 곳, 신고처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었죠.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1:1 사례관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 조기검진. 1번 치매 안심센터, 2번 노인 요양시설, 3번 노인 종합복지관, 4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 5번 노인의료 나눔재단. 정답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예, 키워드 한번 볼까요? 치매를 조기 검진하는 거. 시군구청 산하에 있는 보건소에 있죠. 치매 안심센터. 4.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부담금, 2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4번 수급자 희망급여, 5번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 네,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1번과 2번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등급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용지가 집으로 배달되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여기 시험에 나온 장기요양 인정서인데요. 1번과 2번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세요. 5.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주변정돈, 2번 식사도움, 3번 생활상담, 4번 물품관리, 5번 구강청결 도움. 네, 정답은 주변정돈입니다. 예, 생활상담은 식사도움은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이죠. 신체활동 지원이고 생활상담은 정서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관리는 시설환경 관리에 속하고요. 구강청결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이죠. 그래서 주변정돈인데요. 일상생활 지원은 취사, 청소, 세탁, 일취, 청세 외워두시고요. 여기 청소에 주변정돈, 정리정돈이 들어간다고 기억해 두세요. 6.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인지능력 저하가 심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3번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마찰을 피하고 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 5번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번은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죠.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인지능력 저하가 심하다고 서비스를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고요. 의견이 상충될 때는 마찰을 피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만, 네, 우리가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관리 책임자에게. 그 다음에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역시 관리 책임자에게 우리가 보고를 하면 됩니다. 7. 요양보호사의 동기 유발자 역할 수행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번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번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잘 격려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동기 유발자는요, 격려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관찰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서 관찰자에 속하겠죠. 네. 그 다음에 가족에게 알린다. 알리는 것은 우리가 전달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숙련된 수발자라고 하죠. 숙련된 수발자.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말벗과 상담자 역할이죠. 8. 다음 내용에서 어르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해도 머리를 이렇게 남자같이 짧게 깎아놨어 라고 말하며 요양보호사에게 화를 낸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남자같이 깎아놨죠. 네, 개인적인 개성이 선생님 중시돼야 되는데, 그죠? 개별화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요, 우리가 묶어놓는 거, 억제대 또는 격리, 이런 이제 위에 본문에 나와 있겠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의 단계 권리인데요. 급여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입소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의 권리 등을 우리가 설명받을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는요, 외부인이 방에 불쑥 들어와서 노인의 허락도 없이 구경을 한다든지,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지 않았다든지, 설치되지 않은 것 등이고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집에서 침대 생활을 했는데 낙상의 이유로 매트리스에서 지내라고 하는 거죠. 네, 허리도 아프시고 잠도 안 온다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죠. 9. 가족이 일방적으로 수도와 전기를 단절하여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1.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정서적 학대, 4번 언어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네, 정답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예, 수도, 전기, 예,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신체적 학대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예, 유기는요, 시설에 입소시켜 드리고요,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어르신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고 찾지 않는다든지, 네, 자기 마음은 키워드가 스스로 또는 의도적으로 어떠한 것을 거부하신다든지, 시도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정서적 학대는 뭐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고요. 언어적 학대는 이런 학대는 없죠, 선생님. 네, 사지선다나 마찬가지네요. 10.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업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곳은 1번 노인정보센터, 2번 노인인권센터, 3번 재가노인복지센터, 4번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네, 정답은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다른 말로 하면 장기요양요원이고요. 우리를 지원해주는 곳이니까 지원센터가 되겠지요. 네, 문제 안에서 답을 찾는 것도 시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11. 침상 체위 변경 시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번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던 일을 계속한다. 4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5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비밀로 한다. 네, 정답은 성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음란한 농담을 할 때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1번은요,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다투고 싸우는 건데요. 감정적 대응은 우리가 삼가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 계속적인 농담을 하시겠네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도 역시 음란한 농담을 계속 하실 거고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어떻게 합니까?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서 기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12.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관리 책임자에게 우리가 보고해야 되겠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는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매일매일 기록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개인적인 욕구가 시설의 욕구보다 우선해야 되고요.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는 우리가 대상자 말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3. 대상자가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를 반복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대장암, 2번 식도암, 3번 담석증, 4번 맹장염, 5번 신부전증. 네, 소화기계 질환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선생님 소화기계 질환 몇 가지 배웠죠? 6가지 질환을 배웠어요. 위염 배웠고요. 위궤양 배웠고, 그 다음에 위암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변비설사를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배운 질환 중에서 시험에 난 건데요. 우리가 식도암 안 배웠고 담석증도 안 배웠고 맹장염 안 배웠고 신무전 안 배웠으므로 이건 단답형 문제나 마찬가지랍니다. 14.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 증가, 2번 저장 능력 증가, 3번 배변 반사 증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5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 증가. 정답은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식사량이 증가된다면 변비가 유발 안 되겠죠? 네, 감소됐을 때 변비가 유발되고요. 저장 능력이 증가되는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변 반사가 증가되면 변비가 안 생기겠죠. 배변 반사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고섬유질을 드신다면 변비가 생길 리가 없겠죠. 저섬유질을 먹기 때문이고요. 고섬유질 섭취는 감소가 됐기 때문에 변비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15.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번 호흡곤란 시 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대상자들 심호흡을 권장합니다. 뜨거운 물은요, 우리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기침이 더 많이 나서요, 기관지가 더 좁아지겠죠.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가 피합니다. 실내 온도는 차고해서 차서는 안 되죠. 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찬 기후, 습도가 많은 기후들을 우리가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의 앙화의는요, 반드시 누운 자세인데 반자의가 우리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는 자세이죠. 16.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3번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4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5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네, 정답은 4번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번 바이러스성이 아니고 결핵균에 의해서 결핵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고요. 오염된 음식 섭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공기 전염이죠. 대체로 오후에 열이 오르고요, 늦은 밤에 열이 내립니다. 치료 기간 중에 증상이 사라진다고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없고요. 첫 번째 걸렸을 때는 보통 6개월 이상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6개월가량. 2차 치료는 우리가 18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17. 전립선 비대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4번 규칙적인 도뇨 시행,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네, 정답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네, 나머지는 전립선 비대증 발생과 관련이 없고요. 한번 이게 우리가 증상을 한번 살펴보면 오줌 줄기가 가늘다, 세뇨 있죠. 네, 그리고 누워도 시원치 않은 잔뇨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자주 소변을 2시간도 안 돼서 보러 다니는 야뇨증이 있고요. 그리고 참을 수 없어서 가다가 소변을 흘리는 이제 긴방뇨도 있고요. 힘을 줘야 소변이 배출되고요. 그리고 소변이 중간에 뚝뚝 끊기는 단축뇨도 있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야누 기억해 주세요. 18.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2번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3번 각질층의 수분량이 증가한다. 4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증가한다.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예, 정답은 5번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잘 생기죠. 예, 1번 표피는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얇아집니다. 얇아지고요.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하고 두꺼워지고 세로줄도 생기고 잘 부서집니다. 각질층의 수분량은 많이 감소하죠.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감소해서요. 우리가 흰머리가 생기는 거죠. 19. 욕창의 2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2번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3번 피부에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번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5번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네, 정답은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우리 화상 2도, 동상 2도, 그 다음에 욕창 2단계 모두 물집입니다. 똑같이 2자에는 물집이 생기고요. 네, 다른 말로 수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뼈와 근육까지 괴사된 건 4단계고요. 피부에 괴사 조직이 생기는 것은 3단계고요.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거나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는 건 1단계가 되겠습니다. 20.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을 때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하루에 2-3번 자세를 바꾼다. 3번 단백질 등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4번 침대 시트가 젖은 경우 차가운 바람으로 말린다. 5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라준다. 네, 정답은 단백질 등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입니다. 천골 부위 도넛 모양의 베개는 데워주면 선생님 오히려 압박받는 도넛 모양의 그 부분이 순환을 저해해서 우리가 더 심하게 욕창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삼가해야 되고요. 하루에 2-3번이 아니라 우리가 누웠을 때는 2시간마다 이고요. 앉았을 때는 1시간마다 또 마비가 생기거나 초기 욕창이 생긴 곳은 더 자주 체위 교환을 해드려야 됩니다. 침대 시트가 젖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즉시 교환해 드려야 되고요. 뜨거운 물수건 안 되죠? 욕창은 미지근한 물수건, 미지근한 바람.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0일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1번 노인 스스로 우울증을 쉽게 자각한다. 2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3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발견한다. 4번 무기력과 흥분 상태가 교대로 나타난다. 5번 매사에 관심이 많고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 스스로 우울증을 쉽게 자각할 수 없고요. 주변 사람들도 우울증임을 쉽게 발견하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무기력 상태가 계속되고 흥분 상태 없고요. 매사에 관심이 적고 없고 수면 양상은 매우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지만 그게 우울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22.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진압력 장애가 있다. 3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4번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네, 정답은
2번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죠. 선망은 정신신경계 질환으로 만성이 아니라 급성 질환이고요. 의식 수준이 아주 낮죠. 잠에서 깨지 않은 것처럼 명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집중력 매우 변화가 큽니다. 집중하지 못하시죠. 신체 생리적 변화도 매우 큽니다. 23. 뇌졸중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증상은 1번 실어증, 2번 하지 마비, 3번 관절염, 4번 운동실조증, 5번 감각기능 이상. 네, 정답은 운동실조증이고요. 운동실조증은 소뇌가 뇌졸중을 겪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어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언어장애가 있다 그러면 좌뇌를 다친 경우 그렇죠. 네, 나머지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24. 대상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병은 1번 방광염, 2번 녹내장, 3번 알코올성 간경화, 4번 만성 신부전증, 5번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정답은 방광염입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폐렴도 있겠고요. 기관지염도 있겠네요. 네, 다 염증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을 제한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네, 간경화, 그 다음에 신부전, 신부전.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제한합니다. 25. 다음 중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4번 기관지 확장되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쇄할 수도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철분제는 뭐와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될까요? 비타민 C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고혈압 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은요. 자몽 주스랑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부작용이 심하고요. 인슐린은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입으로 복용하지 않고 주사로만 우리가 주입할 수 있답니다.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힌 후 큰 숨을 쉬고 그리고 흡입합니다. 26.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폐렴구균, 4번 인플루엔자, 5번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우리가 독감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고열과 인후통 같은 걸 가지고 있죠. 노인의 필수 접종 4가지가 있어요. 필수 접종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죠. 디프테리아. 네. 이 2가지 예방접종은 10년마다고요. 10년마다. 대상포진과 폐렴구균도 필수 접종이다. 이게 2번째, 3번째. 4번째 필수 접종이고 유행성 이하선염은 필수 접종이 아닌데요. 대상포진은 60세 이후에 한번,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1 내지 2회 맞도록 되어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에도 1 내지 2회 맞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27. 신종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1번 보습제를 바른다. 2번 예방접종을 한다. 3번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4번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5번 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 손 씻기예요. 손 씻기가 6단계로 되어 있죠. 네, 보습제를 바르는 건 손을 씻은 후에 보습제를 발라야 되고요. 물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는 이제 장염 내지는 호흡기가 아니군요. 고용량 비타민제도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28. 대상자의 낙상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2번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3번 가급적 계단으로 이동하게 한다. 4번 잠들면 침대 옆에 놓인 조명은 멀리 둔다. 5번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한다. 네, 정답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합니다. 신발은요, 넉넉하면 안 되겠죠? 잘 맞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뒤가 없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슬리퍼 같은 것은 아무리 잘 맞아도 신을 수 없습니다. 침대 높이는 우리가 주무실 때라든지 평소에 최대한 낮춰주고요. 우리가 작업할 때만 허리에서 가슴까지 높여서 합니다. 가급적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낙상이 안 되겠죠. 조명은 옆에서 바로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29.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가 연결된 전기기구를 세척한다. 2번 정전으로 산소호흡기가 중단되면 119에 신고한다. 3번 전기에 감전된 대상자는 발견 즉시 이동시킨다. 4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5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고 뺀다. 네, 정답은 정전으로 산소호흡기가 중단되면 119에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하겠죠. 전기기구를 세척하거나 또는 선생님 수리할 때는 전기를 우리가 차단하고 해야죠. 차단. 전기에 감전된 대상자는요, 발견 즉시 이동시키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전원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전원 차단.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없습니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빼야지 코드를 잡고 뺄 수는 없겠죠. 30.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실에 작은 나무 발판을 설치한다. 2번 창틀에 액자를 걸어 햇빛을 차단한다. 3번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 놓는다. 4번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5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신기에 편하게 의자를 설치한다. 정답은 5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게 의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욕실에 작은 나무 발판이 아니라 언제나 미끄럼 방지 매트죠. 매트도 되고 발판도 되고 선생님 미끄럼 방지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창틀에 액자를 걸어서 햇빛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요. 위험하죠? 창틀은 액자는 벽에 걸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단히 잘 고정해야 되고 우리가 창틀에서는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눈부심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햇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튼 같은 걸로요.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우리가 락스를 사용하지만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락스를 잘 제거해서 화장실 락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간격이 넓은 식탁을 우리가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예,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게 의자를 설치해야 어르신들이 낙상하지 않는데요. 예,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에는요, 선생님, 예, 막대형 손잡이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게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0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5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집단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 정답은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해 드려야 되겠죠? 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의 의견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역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건 안 되겠죠. 지금 인지 기능이 저하되셨어요. 또 거동도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적인 프로그램을 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는 건 이건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집단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인지에 맞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기능, 신체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32.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업무에 대한 부담 완화, 2번, 대상자의 사생활 확인, 3번, 보호자와 밀착 관계 형성, 4번,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 5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네, 정답은 관련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참에 기록의 목적 몇 가지 시험에 잘 나는 거 그 외의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활동을 입증하기도 하고요.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보는 요양보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연속성 유지.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질 높은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3.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는 1번 보건복지포털, 2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3번 요양시설 관리 시스템,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번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스템. 네, 정답은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입니다. 문제에 재가급여, 급여 비용, 그래서 급여 나오죠, 선생님. 우리가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단에 실시간 전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시간 전송하려면 우리가 전자관리 시스템 해야죠. 전산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거죠. 34.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작성, 등록하는 것은 1번 임종, 2번 심폐소생술, 3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4번 호스피스, 5번 완화의료. 네, 정답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이런 시술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거죠.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19세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자필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거나 문맹자는 할 수 없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 예, 심폐소생술 안 하겠습니다. 혈액투석도 안 할게요. 항암제 투여도 안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선생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사망 직전까지 우리가 물이라든지 영양분, 그리고 통증 완화 치료, 그 다음에 단순한 산소 공급, 예,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보류나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됩니다. 등록기관은 이제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뭐 내과나 정형외과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 건강보험공단 예, 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대형 병원들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본인이 변경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관에서는 즉시 변경 철회를 해줘야 한답니다. 35.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며 안심시킨다. 2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3번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번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 억제대를 사용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네, 정답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다 만나게 해드리는 정서적인 도움을 해드려야 되고요. 예, 곧 회복된다. 돌아가실 분인데요. 희망을 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삶을 정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정확하게 질병명을 알려드리고 이제 바르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희망을 주지 않는 거죠. 예, 정리하게 해야 된다. 장례 절차는 가족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요. 장례 절차 또 장례의 그 어떤 종교적인 예식, 유언 등은 꼭 대상자가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결정해야 되고요. 뭐 임종기에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억제되려는 건 묶는 건데요. 예, 인간 누구에게나 꼬치로 때릴 수 없고 묶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대상자의 종교의식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드린다든지 종교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